예. 안녕하세요. 어성초 한의원 박찬영 원장입니다. 네, 이번 편에는 해독의 일상 관리 중에서 음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음식에 대해서 좀 해독과 관련된 깊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해독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독소와 배출되는 독소의 균형을 맞추는 치료다. 들어오는 독소가 음식독, 술독, 스트레스독, 약독, 피부나 코로 들어오는 환경독, 그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게 대변, 소변, 땀, 피부, 호흡. 근데 현대인들 중에서 음식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 음식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해독의 관점에서 어떻게 먹는 것이 올바로 먹는 것이냐, 이 음식은 한 두세 편에 대해서 길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음식을 얘기할 때 음식의 양, 음식의 질, 음식의 섭취 방법,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첫 번째, 과연 음식은 어느 정도 먹는 게 적당한 양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결국에는 내가 하루 세 끼를 다 먹느냐, 한 끼만 먹느냐, 이런 음식의 양의 문제는 철저히 자기 신체 활동량에 비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과거의 옛날 사람들은 하루에 2만 보에서 5만 보 정도 활동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한테는 이 활동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감이 없습니다. 저도 핸드폰 만보기를 보면은 하루에 5,000보 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평균의 속도로 1시간 정도 걸으면 6,000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에 한 1,000보 정도 걷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만 보에서 5만 보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 보던 선비들이 그 집신을 신고 산길 오솔길을 걸어서 한양에 도착하는 시간이 2주에서 4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루에 20에서 30km 정도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1시간 6,000보에 4km 정도를 잡습니다. 이분이 20km를 걸었다면 4, 5, 20 그러면 6, 5, 33만 보가 되는 거죠. 30km를 걷는다면 거의 4, 5만 보 정도 되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활동량으로 옛날 사람들은 대단히 활동량이 많았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과거의 옛날 사람과 현대인들이 얼마나 활동량의 차이가 있느냐를 어떤 민요 가사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 여자들의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냐, 이런 민요의 가사가 있습니다. 오리물을 길러다가 십리방아 찧어다가 9솥에 불을 떼고 12방에 자리 걷고. 자, 과연 이 현대의 여자분들이 이런 노동량을 견딜 수 있을까요? 자, 요즘은 수도꼭지만 틀어도 물이 콸콸 나오지만은 옛날에 물동이고 거의 왕복 4, 5km를 걸었습니다. 방아만 찧으려면 거의 10km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집안일들이 대가족이다 보니까 새벽 4, 5시 닭울음 소리에 함께 잠이 깨어서 9시, 10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됐으면 민요 가사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불과 50년, 100년 전 우리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사회는 기술이 발전하고 온갖 문명의 이의가 생기면서 너무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하루에 5,000도 넘기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문제가 되네 이게 먹는 양에만 치중을 해서 얘기하는데, 그 반대편에 반드시 과거보다 5분의 1, 10분의 1로 쪼그라든 활동량은 적은데 먹는 것은 너무 많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현대인들이 과연 어느 정도 먹는 것이 적당한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독의 관점에서는 이 고정관념을 반드시 깨라고 하는 게, 한국인은 밥이 보약이다, 밥심으로 산다, 새끼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밥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 이 논리는 육체 노동이 많았던 농경시대에 필요한 식사법이다, 이겁니다. 활동량이 5분의 1, 10분의 1로 줄어든 현대인들이 이 식사법을 따랐다가는 누구나 다 비만이 되고 고지혈, 콜레스테롤, 지방간, 내장지방, 군살, 똥배, 혈압, 당뇨로 고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힘드냐? 자, 옛날에는 2푼어치 일하고 1푼어치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대부분 병이 오고, 그것 때문에 평균 수명도 짧고 했습니다. 자, 힘든 노동을 견뎌야 되는데 보리고개다, 가뭄이다, 이런 것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몸이 엄청 상합니다. 그래서 많은 병이 오고 일찍 늙게 되고 조기 사망하고, 이런 반복된 경험에 의해서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밥 한 끼 굶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이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진리였지만은 활동량이 10분의 1로 줄어든 현대인들한테는 그렇게 먹기 싫은데도 억지로 할머니, 어머니들이 챙겨주는 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현대의 분위기에 따라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1일 1식 간헐적 단식입니다. 자, 1일 1식 간헐적 단식이 위장관에 휴식을 줘서 우리 몸에 해독을 이끄는 면도 있지만은, 1일 1식 간헐적 단식이 바로 식사량을 대폭 줄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량이 없는 도시의 정신 노동자들한테 적당한 양의 음식을 먹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6,000도에 한 끼 정도 계산해서 먹으라고 합니다. 저 또한 하루에 한 끼 1일 1식 한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늘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제가 주말에 등산과 골프 2시간 이상 운동 이런 걸 하면은 제 만보기가 15,000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2끼나 3끼를 먹게 되고 탄수화물도 크게 구애받지 않고 먹게 돼요. 자, 이렇게 음식을 현대인들은 한 끼를 먹는 게 옳으냐, 3끼 다 먹는 게 규칙적으로 먹는 게 옳으냐, 정답은 없습니다. 내 활동량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서 육체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이 고봉밥 같은 이런 식사를 해도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아무런 움직이지 않는 도시의 정신노동자라면 절대 밥을 반 공기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끼 이상 드시면 안 돼요. 네. 자, 이런 음식의 적당한 양, 현대인들한테 음식의 적당한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를 음식편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음식편은 정말 하면 할수록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음식의 양, 음식의 질, 또 음식의 섭취 방법에 따라서 우리 몸에 독소로 남거나 해독이 잘 되거나 이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별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많은 참고가 되었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과연 음식에 어떻게 먹는 게
양질의 음식을 먹느냐, 음식의 질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